지난 한 주일은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늘 책임지는 TV닥터 인사이드의 곽동원입니다. 목이 늘 좀 뻣뻣하고 팔에 저린 느낌도 온다 하면 혹시 목 디스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검사를 해봤더니 목 디스크는 그렇게 심하지 않으신데요 라는 설명을 듣게 됩니다. 나는 여전히 불편하고 저립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런 경우에 한 가지 질환을 더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흉곽출구증후군 처음 들으시죠? 목에서 팔로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는데 그 사이 어디에선가 좁아지게 되면 눌러지면서 증상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오래된 근육통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목 디스크인가 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랫동안 방치되기가 쉽습니다. 흉곽출구증후군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께 여쭤보죠. 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양한방 복수면허 의사 조성형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365 마디척 한의원 추원 양한방 복수면허 의사 조성형입니다. 네,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저도 정말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고 이 병명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흉곽출구증후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뭔지부터 알아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요, 선생님. 흉곽출구증후군 어떤 병입니까? 흉곽출구증후군은 목과 어깨 사이에 이 좁은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흉곽출구라는 통로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 부위의 이름이 흉곽출구군요. 맞습니다. 이 흉곽출구에는 상완신경총이라는 신경과 그다음에 세고라 동종맥이라는 혈관이 지나가게 되는데 지금 그림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노란 색깔 저게 이제 상완신경총인 거고 빨간색이 동맥, 세고라 동맥입니다. 파란색이 정맥 지나가는데 그냥 봐도 저게 정상적인 상황인데도 지금 길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맞습니다. 좁고 세고라 동종맥과 이 상완신경총이 특정 움직임, 팔을 뒤로 젖힌다든지 아니면 팔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목을 움직인다든지 이런 어떤 자세의 변화를 줬을 때 이 신경과 혈관이 눌리면서 일어나는 증상들을 우리는 흉곽출구증후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보통 때는 증상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팔을 뒤로 젖히거나 들거나 목을 제끼거나 할 때 딱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목 디스크랑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 디스크처럼 이 처음부터 뼈라든지 근육 자체가 이 신경을 눌러서 생기는 질환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 몸의 긴장, 대표적인 긴장 자체가 어떤 거냐면 구분등, 둥근 어깨. 구분등, 둥근 어깨. 이 자세로 계속 있게 되면 그렇죠. 우리가 여기냐면 우리 공부할 때도 대부분 보면 어떻게 하냐면 다들 이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간혹 들어서 저한테 이제 환자분들 질문도 하시거든요. 저는 공부 안 했는데요라고 이야기하시거든.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잘 때도 똑같이 이렇게 잡니다. 제가 옆으로 자는 사람인데 옆으로 잘 때 제 포즈가 이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동일하게 구분등, 둥근 어깨 노출해야 되는데 그냥 노출만 되는 게 아니라 구분등, 둥근 어깨가 됐을 때 보상작용으로 목이 이렇게 빠져나가게 돼요. 그러네요. 이걸 일자목, 거북목이라고 합니다. 구분등, 둥근 어깨에서 거북목까지 옵니다. 이 자세에서 오래 있게 되면 결국 출구 어딘가 막히게 된다. 그렇죠. 이 출구 자체가 좁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흉곽출구라는 거는 뭐냐면 흉곽출구에 있는 근육들이 있어요. 이 흉곽출구에 있는 근육들 우리가 다른 말을 뭐라고 하냐면 호흡보조근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구분등 둥근 어깨 상태에서 숨 한번 크게 쉬어보세요. 안 되잖아요. 큰 호흡은 안 되죠. 안 되잖아요. 호흡이 얕아지는 거지. 얕아지잖아요. 이때 호흡 보조근들이 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몸의 긴장과 그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이 긴장에 의해서 우리 몸의 움직임의 리듬이 깨지거든요. 이 깨질 때 이 흉곽출구에 있는 이 통로들이 좁아지면서 대표적으로 바로 신경 증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 거네요. 이 중요한 포인트들이 이제 설명을 벌써 다 해주셨는데 그림 한 번 더 보시면요, 선생님. 저희 이제 굉장히 복잡한 길이라 어디든 막힐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가장 흔하게 막히는 데가 어딘가요? 일반적으로 흉곽출구증후군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거든요. 첫 번째,
사각근 사이 공간. 예, 목에서 나오자마자. 그렇죠. 예, 예. 목에서 나오자마자. 예. 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 디스크는 이 척추에 있는 바로 출입구에서 눌리는 거거든요. 예. 이 출입구에서 눌리는 게 누가 눌리는 거냐면 바로 신경뿌리라는 이 신경들이 눌려요. 예. 근데 이 신경뿌리가 5개가 형성이 돼서 내려오는 예. 그 신경다발을 우리가 상완 신경총이라고 합니다. 총이라고. 이 상완 신경총이 이 흉곽 출구에서 예. 눌리게 됩니다. 예. 그게 사각근 사이 공간에서 눌리게 되는 거고 예. 또 하나 이 사각근 사이 공간에서는 쇄골아 동정맥에서 동맥만 지나가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이 늑세 공간과 소흉근 뒷공간은 네. 어떤 혈관들이 지나가냐면 예. 쇄골아 동맥, 쇄골아 정맥 예. 모두 다 지나가게 돼요. 예.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간혹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 목 디스크로 왔는데 네. 환자분이 아침에 손이 안 쥐어져요. 안 쥐어져요. 부어서. 아침에 부어서. 아침에 부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목 디스크 환자는 손이 부을 일이 없거든요. 저리기만 하죠. 그렇죠. 저리기만 하죠. 방사통이 오잖아요. 뭔가 이상해. 그렇죠. 그러면은 이때 뭐라 가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저조강직 생각하거든요. 예. 그 저조강직 류마티스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가겠죠. 관절염이라든지 예. 이런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검사를 해봐도 특이소견이 류마티스는 없어요. 또 아닌 건가요? 아니에요. 이때 눌리는 게 바로 정맥이 눌리는 경우입니다. 벌써 헷갈리는 질환들이 몇 개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맞습니다. 예,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팔 저릴 수 있는 증상들이 워낙 많은 병들에서 생기기 때문에 가장 흔한 건 그런 거 있으시죠. 내가 만성으로 근육통이 있어서 네네네. 이거 그거 아니에요. 난 이거 이렇게 아픈지 20년도 넘었어요 하시는 네네.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흉곽 출구 증후군인 경우가 있어서 네네. 만성 근육통이랑 네. 흉곽 출구 증후군이랑 구별할 수 있는 포인트 같은 게 좀 있나요? 아,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근육통은 예. 어떤 게냐면 과거력이 존재합니다. 예. 내가 뭐 일주일 전에 네. 등산을 했다든지 근육을 썼지. 그렇죠. 예, 예, 예. 조기 축구를 갔다든지 예.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 흉곽 출구 증후군은 그거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 뭐 마사지 하면 낫고 좀 그렇죠. 쉬면 낫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흉곽 출구 증후군은 그게 없죠.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좀 전문적으로 말하면 그걸 바로 변동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왜냐하면 증상에 대한 변동성이 예. 흉곽 출구 증후군은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네요. 네, 그 변동성이 다른 게 아니라 예. 우리가 움직인다든지 네. 자세를 바꿀 때 나오는 거예요. 이 전문가시니까 이제 딱 네. 들으시고 구별이 벌써 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정말로 이제 구별해야 될 게 목 디스크랑 네네. 구별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팔 뻣뻣하고 팔 끝에 이렇게 찌릿찌릿 뭐가 맞습니다. 전기 오는 것 같은 거 하면 이제 목 디스크 저라도 그거부터 의심할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 목 디스크랑 네. 흉곽 출구 증후군이 저린 거랑은 다르단 말인 거죠.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 디스크를 예.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경뿌리병증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게 신경뿌리병증이라는 거는 신경뿌리가 네. 자극이 돼서 오는 질환이거든요. 네. 어디에서? 이 경추에 있는 예. 추간공이라는 신경이 나가는 출입구에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목을 움직일 때 네. 추간공이 좁아집니다. 예, 예, 예. 그럴 때 바로 신경이 눌리면서 예. 방사통이 찾아오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흉곽 출구 증후군은 네. 목- 앞에서 지금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흉곽 출구 증후군은 일반적인 목 디스크는 출입구, 흉곽 출구 증후군은 통로. 나오고 난 다음에 그렇죠. 예, 예, 예. 통로에서 문제가 오다 보니까 이 환자는 목을 움직일 때도 분명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네. 팔을 뒤로 이렇게 젖힐 때 네. 그때도 통증이 유발될 수 있는 겁니다. 어. 왜냐하면 목 디스크 환자는 팔을 이렇게 하는데 목은 안 움직이기 때문에 예. 통증 유발이 올 가능성이 없죠. 그렇죠. 근데 흉곽 출구 증후군이 있습니다. 어. 그또 하나 흉곽 출구 증후군은 일반적으로 증후군이잖아요. 네. 증후군이라고 하는 증상이 다양하게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신경 증상과 함께 어. 혈관 증상을 같이 갖고 있어요. 예, 예. 혈관 증상이 있다 보니까 아침에 손이 붓는다든지 네. 아니면 여기 겨드랑이 부위가 예. 붓는다든지 어. 이런 증상들이 같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손이 부으신다면 네. 이거는 목 디스크보다는 흉곽 출구 증후군부터 먼저 생각을 그럴 수 있죠.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팁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예. 어찌됐든 제가 복수면허 의사다 보니까 예. 저는 어찌됐든 한의사 영역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 예. 맥박을 잡을 때가 있어요. 아, 네네. 그 진맥 하실 그렇죠. 거잖아요. 예, 예. 진맥할 때 네. 맥이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혈관을 조이니까 맞습니다. 맥박이 약해지는구나. 맞습니다. 그 아, 혈관이 예, 어디서 예. 조이냐면 예. 아까 말했던 예. 여기 사각근 사이 공간이라고 해서 예. 우리 호흡을 네. 도와주는 근육이 있습니다. 예. 이 근육 사이가 긴장해서 예. 여기 지나가는 쇄골화 동맥을 누르기 때문에 네. 요골 동맥의 아. 맥박이
낮아지는 경우가 선생님은 있어요. 진맥 이렇게 하시면서도 요거 뭔가 위에 쪽에서 벌써 그렇죠. 조이고 있네 요 느낌이 드실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맥박을 딱 잡는 순간 환자가 증상이 유발이 된다든지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되게 만성적으로 오기 때문에 예. 환자가 가만히 있어도 계속 아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바로 느낍니다. 일단 예, 아 예. 이분은 목 디스크가 아닐 가능성이 크구나 생각할 수도 있죠. 예. 그리고 또 직업상 이렇게 뭐 물건 들어 올리고 네네. 위에 있는 거 뭐 내리고 이런 거 많이 하시는 분들은 네네, 요즘 회전근개, 네네. 예, 뭐 어깨 충돌 증후군, 네네. 회전근개 파열 이런 거 네네.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이분도 어깨도 아프면서 힘도 좀 빠지고 네네. 저리고 뭔가 좀 이상할 것 같, 비슷할 것 같아서 네네네. 이런 경우랑도 구별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 관심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회전근개 손상 예, 이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네, 특히 회전근개 손상 중에서 우리가 어깨 충돌 증후군을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극상근의 충돌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극상근의 충돌이 온다는 거는 충돌 지점이 명확합니다. 예. 즉 뭐냐면 극성근 여기 여기, 그죠, 예. 여기 있죠. 예, 예, 예. 팔을 들 때 예. 통증호가 명확하게 일어납니다. 그렇죠. 여기서 딱 걸리면서 아프고. 아프죠. 예. 그다음에 올리다가 덜 아픈데 네. 하고 이런 증상들 이야기하시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네. 팔을 이렇게 움직여서 네. 하는 검사, 뭐 니어 테스트라든지 네. 아니면 호킨스 케네디 테스트를 통해서도 바로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예. 그냥 회전근개 손상이 왔구나를 우리가 바로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근데 예. 이런 동작을 한다고 해서 예. 흉곽 출구 증후군 환자가 바로 아프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래요. 네. 구별해야 될 질환들이 굉장히 많고 네, 맞습니다. 이래서 전문가분들을 아마 찾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흉곽 출구 증후군에 대해서 조금 범위를 한번 좁혀볼 거예요. 예. 흉곽 출구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네. 특별한 증상들이 어떤 게 있나요? 이게 예. 목 디스크를 오인낸다고 했잖아요. 예. 가장 대표적인 게 예. 그냥 방사통입니다. 그냥 이렇게 찌릿하게 내려오는 거. 그렇죠, 방사통. 네. 이게 우리가 신경의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신경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는 감각 증상, 예. 하나는 운동 증상. 네. 감각 증상은 어떤 게 있냐면 진짜 실제로 그야말로 방사통, 네. 통증이 찾아올 수 있어요. 예. 두 번째, 이게 더 깊게 쪼이게 되면 예. 두 번째 찾아오는 게 어떤 거냐면 바로 바늘로 콕콕콕 찌르는 듯한 저림증이 찾아올 수 있어요. 네. 세 번째는 무감각증이 찾아올 수 있어요. 아예 그냥 느낌 자체가 느낌 없어.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예. 그걸 우리가 신경 차단 증상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하나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목 디스크 환자는 방금 말했던 그 세 가지 증상들이 예. 순차적으로 가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예. 그런데 이 흉곽 출구 증후군 환자들은 예. 상대적으로 예. 방사통이 더 먼저 빨리 많다는 이야기예요. 예. 무감각증은 상대적으로 좀 덜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것도 하나 목 디스크 환자들은 침범된 신경 뿌리만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우리 네. 보면은 부산에서 서울 올라갈 때 부산, 대전, 서울을 거쳐서 가잖아요. 네. 이게 순차적으로 거쳐서 가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순차적으로 가는 건 뭐냐면 침범된 신경 뿌리로만 가는데 네.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어. 이 흉곽 출구 증후군은 상완 신경총 자체가 압박이 돼서 오는 병이다 보니까 이 상완 신경총은 예. 경추 5번, 6번, 7번, 8번, 흉추 1번 예. 다섯 개의 신경이 같이 합쳐져 있는 신경 월기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예. 손 전체로 다 느낌이 와요. 전체로 다. 예. 그리고 그 얘기도 하시대요. 팔도 안쪽으로 이렇게 저린 증상이 많을 것이다. 그렇죠. 왜 이게 안쪽으로 저린 증상이 오는 거냐면 예. 우리 사각근 사이 공간이 흉곽 출구 증후군에서 가장 많은 원인을 네. 찾아오고 있는데 이 사각근 자체는 이 시작점은 경추에 붙어 있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경추 3번에서 경추 6번에 붙어 있는데 이게 이 근육이 첫 번째 늑골에 달라붙어 있어요. 네. 그런데 얘네들의 역할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호흡을 하기 위해서 어깨를 들썩들썩 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예. 그러면 이 첫 번째 이 사각근 중에 전사각근이라는 근육이 있고 뒤쪽에 중사각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네. 이 근육 사이로 상완 신경줄이 걸쳐 있어요. 예. 이게 밑으로 이렇게 잡아채다 보니까 우리가 상완 신경총 중에 가장 밑에 있는 신경줄기, 네. 즉 하부줄기 자체가 예. 바로 아까 선생님 이야기하셨듯
바로 이게 척골신경 부위 쪽으로 가게 됩니다. 예, 예. 발 안쪽 그리고 그렇죠. 새끼손가락 쪽으로. 그렇죠. 그쪽에서 예. 바로 가장 심하게 눌리기 때문에 네. 마치 신경 차단 증상처럼 보입니다. 예, 예. 한번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잠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러면 그 공간이 왜 좁아질까? 네네. 왜 좁아질까 생각해 보면, 뭐 타고나게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네네. 일단은 습관이 문제가 되는 건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원인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러면 크게 이게 나누면은 구조적인 원인과 기능적 원인이 존재합니다. 네. 구조적인 원인 가지고 잠깐 뭐 논외지만 네. 구조적인 원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외상, 오토바이 사고가 났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다든지 예. 아니면은 구조적으로 기형이 있다든지 네. 구조적 기형은 대표적으로 우리 이 척추에 있는 횡돌기라는 이 뼈 자체가 길게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첫 번째 늑골에 새로운 늑골 하나가 더 붙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아까 지나가는 예. 신경과 혈관을 누르게 됩니다. 예. 이때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겠죠. 근데 이런 케이스는 흔치 않고, 아주 드물죠. 어. 근데 실제 저희가 외래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은 예. 어떤 거냐면 기능적인 흉곽 출구 증후군입니다. 예. 지금 구분 등, 선생님 둥그런 지금 어깨, 예, 맞습니다. 거북목, 맞습니다. 요것 때문에 생기는 거다. 그렇죠. 지금 요 앉아 있는 이 자세. 예. 우리가 대부분 예. 현대인들이 대부분 노출돼 있는 예. 구분 등 둥근 어깨, 네. 이를 동반한 일자목 거북목, 예. 그리고 호흡의 문제, 예. 얕은 호흡. 이로 인해서 우리가 발생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 선생님께 이제 제가 왔습니다. 환자입니다. 제가. 예. 절입니다. 네네. 절인데 뭐 뻣뻣하기도 했다가 저리기도 했다가 네네. 어깨 돌릴 때 더 심해지는 네네네. 것 같고 뭔가 처음부터 목 디스크를 의심을 하고 왔습니다. 네네네. 그럼 선생님께서는 저한테 어떤 검사를 하시나요? 잠깐만. 제가 일어나서 좀 보여도 예, 될까요? 그러시죠. 네. 예. 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목 디스크 환자분들이 오시잖아요. 네. 그러면 봐보세요. 네. 고개를 뒤로 젖히고 네. 이쪽에 통증이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저려요. 이때 제가 먼저 여쭤봅니다. 예. 저리는데 네. 전기처럼 쫙 하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서서히 가셔야 하고 여쭤봅니다. 그러면 제가 보니까 지금 찌릿은 아니고요. 네네. 지릿하게 오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서서히 이렇게 예, 내려가는 느낌이죠. 예. 실제 목 디스크 환자분들은 네. 바로 전기처럼 쭉 하고 타고 내려갑니다. 바로 찌릿하고 예, 전기로 바로 찌릿하고. 예. 그리고 이 견갑골 내측으로 네. 심한 통증이 찾아오시거든요. 예. 그런데 흉곽 출구 증후군 환자분들은 네. 목을 이 스포이랑 검사를 했을 때 찌릿. 서서히 이렇게 가는 증상이 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칫 헷갈릴 수가 있어요. 네. 왜? 증상이 비슷하잖아요. 일단 방사통이. 예. 이때는 저희는 어떤 검사를 하냐면 서서히 내려가네 라고 생각했을 때는 네. 그렇다면 흉곽 출구 증후군 자체가 이 출구에 혈관과 신경이 눌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혈관 검사를 같이 해줍니다. 진맥 바로 들어가시는군요. 그렇죠. 진맥 들어갑니다. 예. 이 검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에디슨 검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네, 에디슨이 아닙니다. 네. 이 상태에서 맥박을 잡은 상태에서 팔을 뒤로 돌리시네요. 팔을 뒤로 쳤을 때 이때 제가 가볍게 여쭤봅니다. 예. 혹시 증상 저림증이나 통증 있으세요? 하고 여쭤봐요. 약간 저려요. 약간 있으시죠? 네네. 이때 네. 동일하게 네. 고개를 뒤로 제 쪽으로 더 심해지는 것 심해지시죠? 같은데? 예. 이때 숨 한번 들어 마셔주세요. 더 증상이 심하시죠? 예, 더 심해져요. 예, 됐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혈관 증상과 예. 신경 증상을 같이 보는 겁니다. 요렇게 해보시고 네. 이제 금방 아실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보통 우리 목 디스크 체크할 때는 MRI 같은 거 찍어보잖아요. 맞습니다. 선생님은 그런 거 안 하세요? 일단 저도 제가 복수면 의사다 보니까 저희 예. 원내 예. 엑스레이 검사를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예. 중요한 거는 네. 기저질환이 있는지는 확인해야 되거든요. 진짜 디스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진짜 디스크가 있을 수 있는데 예. 이 디스크가 활동성인지 예. 아닌지에 대해서 알아야죠. 예. 이게 잠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활동성인지.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는 원내에서 추나 치료를 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척추 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네. 뼈의 상태가 어떤지 미리 그렇죠. 그리고 기저질을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필요하시면 뭐 네. MRI나 뭐나 찍어서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확진에 대한 검사보다는 예. 스크린 개념으로, 예. 스크린 검사 개념으로. 알겠습니다. 그런 검사를 하시네요. 네. 자, 검사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흉곽 출구 증후군으로 이제 진단이 됐습니다, 네네. 선생님. 절입니다. 네네. 불편합니다. 어떤 치료를 해주실 건가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우리 양방적 접근에서 예. 일반적인 양방적 접근에서는 어. 구조적으로 바라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어디가 막혔네, 뭐 어디가 그렇죠. 그렇죠 좁아졌네, 그렇죠. 또 그걸 뚫어주는 게 치료가 원칙이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말로 구조적 기형이 존재한다면 예. 반드시 수술을 해야겠죠. 예. 하지만 양방에서는 대부분 흉곽 출구 증후군이라는 진단이 나왔다는 전제면은 네. 보존요법들을 많이 합니다. 보통 수술은 잘 안 하시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이 대표적인 보존요법 중에 하나가 뭐 일반적인 운동치료, 물리치료, 자세치료가 존재할 수는 있지만 예. 대부분 통증을 호소하기 때문에 예. 일반적인 우리가 진통 소염제라든지 예. 아니면 중추신경 억제제들 많이 처방해 드리거든요. 예. 근데 간혹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신경치료 같은 주사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네. 네, 이 정도 순에서 아마 보존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이제 현대의학에서 하는 치료가 될 것이고 그렇죠. 일반적 치료들이 선생님은 이제 복수면허를 갖고 계시고 한의학적 네네. 치료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어떤 특수한 치료를 해주실까가 좀 기대가 됩니다. 예. 그 저 같은 경우는 예. 일반적으로 구조적인 것보다는 기능적인 접근에 좀 더 초점을 맞춰둡니다. 예. 기능적인 접근의 초점이라는 건 결국 예. 환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 네. 기능적인 문제점들을 찾아서 예. 재활에 맞춰서 초점을 드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재활을 시킬 건지. 네. 그래서 첫 번째, 예.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어. 환자는 이 흉곽 출구 증후군 환자는 구분등 둥근 어깨를 예. 거북물. 동반한 예. 거북목 예. 이게 동반이 되잖아요. 예. 그로 인해서 호흡에 문제가 생기고 예. 그렇죠. 이 호흡에 문제가 생길 때 호흡 보조근이 예. 긴장하게 되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긴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각근, 예. 그다음에 소흉근, 소흉근. 그다음에 상부 승모근, 예. 그다음에 뭐 견갑거근, 예, 예. 뭐 흉쇄혈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예. 사각근입니다. 예. 이 근육들이 긴장을 하게 되면서 증상이 더 심해진다. 그렇죠. 사각근에 긴장이 생기게 되면 예. 이 사각근은 첫 번째 늑골에 붙어 있다 보니까 네. 늑골의 거상을 일으켜요. 예. 이게 호흡에도 같이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예. 그래서 첫 번째 늑골에 거상된 걸 예. 교정해 드립니다. 추나 치료로. 추나 치료로. 예. 아, 그 이렇게 베드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덜커덩 하는 그 치료로. 이게 베드에서 덜커덕 하는 치료는 대부분 골반이라든지 예, 예. 다른 부위인데 예. 저는 이제 똑같습니다. 네. 누워서 하는데 네. 요 부위에 이 첫 번째 늑골이 있거든요. 예, 예. 이 늑골 부위를 이 경추랑 같이 이용해서 네. 교정을 해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흔히 기대를 하는 건 이제 한방 치료를 받으니까 내가 침도 맞고 네네. 한약도 먹고 네네. 뜸 이런 거 생각하실 텐데 선생님은 그런 거는 안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하죠. 하시고. 왜냐하면 아까 저 호흡 보조근들, 저 목과 어깨에 붙어 있는 호흡 보조근들의 예. 긴장이 있기 때문에 그 긴장을 풀기 위해서 예. 침 치료도 같이 하고요.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찌됐든 우리 몸에 이 호흡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근육이 네. 긴장되게 우리 몸에 면역력에 문제가 오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학의 약침 치료도 같이 합니다. 그런 것도 같이 하시고 조금 애매해서 선생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네네. 선생님께서 직접 보신 환자분이라고 하는데 50대 가정주부셨다고 네네. 합니다. 한 6개월 전부터 왼쪽 목, 어깨 통증 그리고 담 열리는 부분 네네. 그 부분도 있었고 앞가슴 쪽 통증, 팔로 내려가는 저림도 네네네네. 같이 있었다라고 하셨어요. 네네. 이게 너무 심하니까 밤에 잠도 잘 못 네네. 주무셨던 것 같고 네네. 집안일 할 때마다 왼쪽 어깨를 쓸 때마다 네네. 증상이 더 심해졌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떤 검사를 하셨고 어떻게 치료를 하셨나요? 이게 실제 이분 같은 경우는 네. 아까 말했듯이 뭐 방사통이 있어서 목 디스크 검사도 했어요. 예. MRI도 찍어보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깨가 또 아프니까 또 어깨 검사도 하셨어요. 근데 검사비가 많이 들었겠네요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많이 들었죠. 예.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 특별한 소견이 안 나왔어요. 이게 제일 답답한 거예요. 검사는 검사대로 네. 했는데 뭐가 안 나와. 진짜 그러니까 답답하잖아요. 거기다가 앞 가슴까지 왜 좌측 앞 가슴까지 아프다 보니까 예. 등도 들리고 예. 아시다시피 우리가 앞 가슴이 아프고 등이 아프면은 아니 50대면 심장에 대한 그렇죠. 그거부터 걱정을 그렇죠. 하지. 걱정되죠. 갑자기 내가 어느 날 예. 갑자기 걱정되잖아. 그 검사도 신장 검사도 받았는데 정상이에요. 그냥 종합 검진을 다 받으셨네요. 네, 이분. 다 받았죠. 예. 그때 제가 이 환자분 또 동일하게 예. 스포링 먼저 검사를 했어요. 아까 이렇게 눌러보셨던 거. 그런 그랬더니 거. 통증이 서서히 가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제가 맥을 딱 잡았는데 네. 이분 맥이 거의 없어요. 흉곽 출구 그래서 증후군이겠다. 의심을 의심을 갔죠. 하셨죠. 그리고 난 뒤에 예. 통증 유발 검사인 에드손 검사를 해봤어요. 예. 했더니 바로 증상이 재현이 되는 거예요. 맥박이 소실이 되면서. 예. 이제 범인은 잡았습니다. 네. 예. 이제 그래서 그렇게 흉곽 출구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하고 난 뒤에 예. 동일하게 네. 아까 말했듯이 이 첫 번째 늑골 교정해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구분등 둥근 어깨 문제잖아요.
그랬을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추나 치료로 뭘 해드렸냐면 구분등 둥근 어깨 교정을 위해서 네. 우리가 흉추 교정을 같이 해드립니다. 예. 그래서 목을 이렇게 들치는 흉추 교정을 같이 좀 해드렸어요. 예. 그리고 난 뒤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흉곽출구 증후군이 온다는 거는 이 환자분은 만성적으로 왔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통증에 대한 무서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환자가 회피 행동이 생겨버린 거예요. 아, 이것만 하면 아프니까 그거 그죠. 안 하려고. 무서우니까. 그래서 요걸 없애주기 위해서 인지행동 치료를 같이 해드렸어요. 그러면 얼마나 치료를 해서 얼마나 좋아지신 거예요? 이분은 되게 제가 그 한 달 정도는 치료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예. 한 달 정도 치료하고 난 뒤에 증상 자체는 한 절반 정도는 거의 가라앉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상생활하는데 큰 무리는 없는데 네. 하나 아셔야 되겠어요. 예. 흉곽출구 증후군이라는 병 자체는 반드시 통증을 유발시키는 행위가 존재합니다. 네. 아까 이야기했듯이 회피행동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네. 본인이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 회피행동 자체를 빨리 피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우리는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운동을 안 해서 아픈 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예. 왜? 그 운동 자체가 본인의 통증을 더 유발시킨다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교육들을 많이 시켜드렸어요. 나쁜 습관, 나쁜 그렇죠. 자세를 잡는 것부터 그쵸. 하셔야 되겠네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장시간 네. 노출되는 겁니다. 예. 사실 우리가 이 현대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구분등 둥근 어깨에 노출 안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자세에 너무 장시간 지속되면 예. 이 출구가 또 좁아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환자분한테 항상 이야기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 본인이 갖고 있는 자세 다 고치지 말라고 어쩔 수 없다고 예. 하지만 장시간 유진하지 말라고 예.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적어도 한 30분 단위로 좀 자세를 바꿔주는 게 좋지 않냐. 이 직업을 바꿀 수는 없으니 네. 패턴을 한번 바꿔보자.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더 계실 것 같은데 뭐 예를 그런 건 없을까요? 흉곽출구 증후군도 있는데 다른 질환도 같이 있으신 분도 있죠. 계실 것 같아서. 우리가 어떤 질환들이 있냐면 특히 목 질환 있잖아요. 예. 뭐 목 디스크가 됐든 아니면 흉곽 출구 증후군이 됐든 네. 이런 질환일 때 같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중 충돌 증후군 이런 게 발생합니다. 이중 충돌 그렇죠. 두 번. 두 번 충돌이 일어나요. 예. 쉽게 말해서 두 번 두드러 맞는 겁니다. 아, 예, 예, 예. 한 번은 목에서 맞고 예. 한 번은 손목에서 맞고. 수근관 증후군.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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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근관 증후군. 예.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오셨냐면 손목이 저려서 손끝이 저려서 왔어요. 아, 그러면 수근관 증후군일 수도 있고 예. 목 디스크일 수도 있고 네. 흉곽 탈출 증후군일 수도 있고 출구 증후군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그분은 어떻게 오셨냐면 손끝이 저려서 왔는데 예. 견갑골 내측이 아프셨어요. 어깨도 예. 아프고. 근데 사실 수근관 증후군 환자분이 네. 견갑골 내측이나 어깨가 아플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럼 여기서 끝나야지.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예, 예. 이분은 두 개를 또 갖고 있는 건데 예. 이분은 계속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해서 실제 이 수근관에 계속 신경치료를 받아왔어요. 아, 잠깐 괜찮았다 다시 아파지고 그랬겠죠. 잠깐 괜찮았다 다시 아파지고 예. 그래서 저한테 찾아오게 예. 되셨습니다. 아, 지금 얘기만 들어도 좀 막막한데 네. 이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분도 동일하게 예. 에디슨 검사를 같이 해봤거든요. 예. 이분도 마찬가지로 통증이 재현이 되면서 예. 맥박 소실이 바로 확 찾아오시는 거예요. 금방 또 눈치를 네. 채셨군요. 예. 근데 더 이 드라마틱한 것 중에 하나가 예. 아까 말했던 첫 번째 늑골 교정 이후에 예. 증상이 예. 이게 현저하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기존에 계속해서 손목에다 예. 이 신경치료를 계속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첫 번째 늑골 교정만 가지고도 네. 통증이 현저하게 떨어진 걸 보고 예. 이분은 확실히 메인이 예. 주로 문제가 온 게 네. 흉곽 출구 증후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분도 동일하게 한 3주 정도 제가 치료했던 것 같아요. 3주 정도. 네. 선생님께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막 만져서 치료도 해주시고 침도 놓고 하시지만 네. 이게 구분등 둥근 어깨가 계속되면 네네. 결국 또 재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그렇죠. 이게 이분들의 자세를 잡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생활하시면서 이런 거 반드시 체크하시고 고치셔야 돼요. 이런 거 있죠, 선생님. 네네. 이게 첫 번째 통증을 유발시키는 행동이나 자세는 피해라. 네. 왜? 왜냐하면 대부분 통증을 유발시키는 행동이나 자세 계속 노출이 되잖아요. 네. 그럼 만성화로 가게 되거든요. 예. 결국. 이분들은 예를 들면 어떤 동작들이 있어요? 동일한 쪽으로 고개를 통증이 오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습관. 네. 그건 좀 피해 주셔야 돼요. 예.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신경은 신경 스스로 회복되는 항상성이 존재합니다. 예. 근데 목을 움직이면서 좀 좋아졌는지 보신다고 예.
이렇게 움직이면서 네. 신경이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그럼 다시 또 아파지잖아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팔의 움직임도 조심하셔야 돼요. 예. 통증을 유발시키는 이 팔의 움직임 그것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 예. 두 번째 아까도 이야기 드린 구분등 둥근 어깨 자세. 예. 네.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근데 가장 간단한 건 뭐냐면 이 손을 예. 이 손을 이렇게 해서 네. 바깥으로 돌리시면 돼요. 이렇게. 엄지 손가락을 바깥으로 돌려라. 붙인 상태에서 그냥만 이렇게만 가볍게 돌리시면 예. 펴집니다. 이러면 어깨를 오므릴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불편하긴 한데 예. 근데 사실은 예. 이렇게 하시라게도 예. 많이 따라서 하신 분은 없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이게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호흡의 문제입니다. 예. 우리가 아플 때는 긴장하잖아요. 네. 긴장할 때는 얕은 호흡을 하게 되거든요. 얕은 호흡을 하게 될 때 사각근의 과긴장이 일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얕은 호흡을 하지 마라. 예.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슴을 좀 펴서 펴서 흉곽으로 호흡을 깊게 깊게 크게 하는 습관. 예. 내가 불편할 때는. 예. 이런 습관, 이 세 가지 습관만 우리가 치료실에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예. 댁에서, 집에서 이런 간단한 것들 먼저 예. 해주시는 게 오히려 더 치료에 대한 핵심이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하실 수는 없지만 네. 이렇게 엄지 손가락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쭉 네. 펼쳐 주셔서 네네. 가슴 펴는 연습 계속 하시고 좋죠. 뭐 한 시간에 한 두세 번이라도 그렇게 네네네. 하시고 맞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셨다 네네. 내셨다 한 매일 짧게라도. 예. 요것만 계속 하셔도 네네. 흉곽 출구를 조금 넓히는 효과가 있을 맞습니다. 것이다. 좋네요, 선생님. 자, 선생님 모시고 오늘 흉곽 출구 증후군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환자를 보시면서 복수면허를 갖고 계신 또 특별한 입장에 계시고 뭔가 이거 좀 답답하다 이거 내가 환자를 보면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라고 우리 환자분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을 오늘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치료라는 것은 합리적인 진단을 통해서 치료에 대한 계획을 세워나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통증의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의 이 양상, 예. 성격 이걸 얼마나 의사가 잘 알고 있는지 예. 그리고 이와 함께 이 통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재확인을 하고 예. 마지막에 네. 영상학적 검사를 통해서 네. 우리가 확진을 이어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근데 대부분 증상과 영상학적 검사 소견으로 진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다 보면 지금처럼 흉곽 출구 증후군 같은 이런 질환들을 놓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반드시 그 점 유념하시고 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낯선 이름의 질환 흉곽 출구 증후군에서 자세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복수면허 의사 조성형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팔이 저린 이유가 목 디스크 말고 하나 더 있다는 거 오늘 이후로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TV 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